안녕하세요. 치신보 10분 토론 치과 썰전 제18회 공부하는 치과 의사 힘들어 편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들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통치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SNS에다가 이 글을 썼는데 요게 치과 의사에서 나름 화두가 됐어요. The king reign but does not govern.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데.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군림만 하지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크를 올렸는데 오 거기에 댓글들이 좋아요. 반응들이 나도 통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치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고 왜냐면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로지 치과계 사교육 시장. 지금 치과계 사교육 시장에 1등, 2등 여기 지금 모여있어요. 그죠? 1타 강사들. 1타 강사들 지금 턱관절 보험 1타 강사고. 그죠? 네.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임상 강의를 진행한 것이 있다면? 저는 뭐 다른 강의들은 뭐 제도나 뭐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 쪽이 통이니까. 네, 그런 강의는 좀 했었는데 또 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닌 과정도 뭐 의료 정책 뭐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 건 강의를 했었는데 임상 강의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사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시장이니까. 저도 임상 강의를 하는 것은 없고 네. 저는 근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소비자. 네. 소비자로? 네. 소비자 이야기는 저 질문 3번에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김웅 대면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구강내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턱관절 장애, 뭐 이갈이,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뭐 이렇게 해서 보톡스하고 보톡스 그다음에 어쨌든 또 턱관절 장애 보험 청구 뭐 이런 쪽의 강의를 제가 벌써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는 안 했었는데. 제가 서초구에 있을 때 서초구에도 보톡스 보수교육 강의를 하는데 김봉 원장님께서 서초구에 보톡스 강의를 하시는데 저한테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환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예전에는 이제 보험 강의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보험 강의는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열렬한 팬들이 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만 합니다. 연초에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즘 이제 사랑니 발치 강의하고 임플란트 뭐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강사로서 이 강의 사교육이 강사의 강의의 최고의 꽃은 라이브 서저리예요. 그렇죠? 라이브 서저리 직접 환자를 보게 하는 걸 지도하는 거 그게 저는 강의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개원하고 사실은 더 많이 세미나 다니죠. 예를 들어 이제 개원에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철, 보존, 뭐 치주 뭐 다 문제가 돼요. 개업하면 개업은 이제 토탈 케어니까 뭐. 개원을 하고 오히려 임상 세미나나 공부를 더 약간 못하게 된 기회. 그래요? 페이닥터 때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페이닥터 생활이 좀 길었어요. 6년, 7년 동안 페이닥터를 해서 이미 그때 많은 세미나를 들었어요. 뭐 교정, 뭐 임플란트도 뭐 베이직, 그다음에 어드밴스 다 듣고. 그리고 저기 뭐 턱관절 세미나도 많이 듣고 뭐 엔도 세미나 뭐 안 들은 세미나가 정말 없고 소아치과 세미나까지 들을 정도로 많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개원한 뒤로는 뭐 경영 세미나 이런 거 다니셨어요? 경영 세미나 들은 적 있죠. 뭐 이런 거 약간 세무 세미나 이런 거 들은 적 있고 요즘 뭐 그 좀 이렇게 개원이들이 그 유행하고 있다는 그런 또 세미나가 있는데 뭐요? 임플란트 계속 라이징 스타 또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그 리마인드 시킨다. 한번 쭉 최근 그 임플란트 그런 강의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평도 있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네, 뭐. 있다고는 뜨더라고요. 저는 뭐 악성 댓글 막 쫙 이렇게 저는 그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1년 있다가 이제 1년 페이닥터를 하다가 공부를 갔거든요. 페이닥터를 하니까 제가 첫 페이닥터 했을 때가 그 원장님이 한 50대 후반의 여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를 보고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밖에 모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화를 이만큼 줘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주셔서 아씨 난 거기서 이제 뭐 큰 얘기를 해요. 또 진료할 때 막 이렇게 큰 환자들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철석같이
이 사람은 공부밖에 모르겠다, 책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학생이 생겨가지고 안 두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 병원으로 갔는데 이놈을 내가 부려먹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평생 이게 치과에서 진료하는 건 그 선배한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교육도 사교육이지만 치과의사한테는 뭐랄까 멘토라 그럴까? 뭐 임상의 멘토처럼 정말 그 배우기도 하고 뭔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물어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질문이 저기 힘들었어. 개원과 임상공부 병행이 힘들지 않은데 저 자리가 문제구나. 저 자리가 그 근데 치과 의사들이 진짜 놀라운 거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이제 같이 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그 잠깐 그 4번 질문이 저 자리가 이상하구나. 자리가 이상한 데가 있었어. 4번 질문인데 자리가 이상하구나. 여기서 긴급 질문할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툭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자기 지금까지 치과대학 졸업하고 사교육에 돈 이만큼 썼다. 저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금액으로 따져보면. 금액으로 따져서 저는 한 200~300만 원? 오. 저는 생각나는 것만 해도 300만 원짜리 세미나 2개, 200만 원짜리 한 3개,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이네?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인데 그것 말고 자잘자잘하는 세미나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약간 정말 공짜로 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약간 업체에서 기부 이렇게 광고하는 점심 먹으러 가는 세미나. 그런 세미나도 되게 많이 봤어요. 거의 제가 이제 물론 구강내과 박사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일반 뭐 보철, 교정, 고강내과 박사는 사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 서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인데 사교육만 하더라도 제가 뭐 보철, 교정 배운다고 한 5천만 원 이상 썼고요. 공교육 박사 구강내과 취득하느라고 5천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졸업 후에 1억 이상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도 1억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우선은 임플란트 세미나 초반에 개원하고 초반에 그 당시에는 한 2박 3일 하면 35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세미나가. 그거 한 2개 들었고 1년짜리 보철 세미나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는 거. 그거 한 300짜리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도 뭐 4일 코스 뭐 이런 것들 뭐죠.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얼추 봐도 1000 넘어가잖아요. 1000에서 2000 사이 대충 들어갈 겁니다. 뭐 라미네이트 세미나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면 그게 2000짜리 되고 저는 또 해외 이런 거 있죠. 1000만 원짜리 세미나 이거 내면은 뭐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 주는 뭐 뉴욕대도 가고 저는 하버드도 가고 뭐 이런 데도 다 갔어요. 돈 내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기본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거의 비행기 가자면 그러니까 저도 한 5천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우리가 좀 위로를 해보자면 우리 같이 강의 많이 하는 사람이 듣기도 많이 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봤을 때 이게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그러면 세 번째 공통 질문이죠.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상 공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뭐 안 필요하다. 김호재 대표님. 환자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진료할 만한 다양한 이런 전문적인 그런 술식과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했거든요.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진료가 100%가 아닌데 혹시 새로운 걸 뭔가를 배우면은 좀 더 100%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구 때문에 제가 그런 세미나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다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주변에 선배들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엔도 할 때 뭐 신기술이 필요하냐, 새로운 파일이 필요하냐, 그냥 뭐 러버덱이나 잘 써라, NaOCl이나 많이 써라, 뭐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임상 공부를 방만하게,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건 좋지만 내가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중요시하고 자기 거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아주 뭐 임상 공부를 정말 과도하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졸업하고 그 환자를 보다 보면 항상 이제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임상지식을 쌓고 나왔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게 이 세미나를 많이 다녀서 이제 계속 뭐 새로운 얘기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임상의 멘토 같은 사람을 있어서 일상적으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내가 진료를 하면서 들어야 사실은 제대로 배우게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가끔은 내가 아예 학교가 다른데 진료 방법이나 이런 개념이 전혀 다른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세상의 존재 자체도 몰라서 공부 안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저걸 하지는 않더라도 저 방법의 존재나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우리 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과에 비해서 치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의과 쌤들도 보면은 근데 뭐 피부나 뭐 다른 거 미용 쪽 선생님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치과 의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치과 의사들이 뭐 임플란트면 임플란트, 교정이면 교정 다 배우잖아요. 요즘엔 특히나.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충 모면하기가 어려워요. 치과 맞아요. 진료는. 이번에 네. 치과 진료를 하고 나면 실제로 말로 대충 이렇게 해결되거나 그 자리를 내가 몰라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뭘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 또 6개월, 1년 후에 다시 잘못된 것들은 찾아오니까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처음에 오히려 개원 초보다 시간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도 잘 없어요. 이게 해도 임플란트 처음 딱 심으면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딱 해보면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 패스는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교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걸 좀 기울여 심을 걸 어쩌는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 진료 특성도 있고 그래서 치과와 달리 의과는 뭐 25개 과목 이상의 전문 과목이 전문의 제도 정착이 돼 있고 전문 학교 위주로 돼 있고 전문 과목 위주로 이제 개원하는 게 강하고 또 2, 3차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의원에서 이렇게 치과 의원하고 달리 이렇게 뭐 치과는 정말 세미나 닥터라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의과의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죠. 과를 전문 과목을 넘나들면서 진료하는 부분이 많고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전달체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과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1, 2, 3차를 넘나들면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교정, 라미네이트, 뭐 심미보철 사실 대부분이 미용 쪽이고 학교에서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그렇잖아요. 대학병원에서도 성형외과나 피부 미용을 위주로 가르치는 대학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크게 발달한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봐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이제 계속 그 해나가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치대를 다닐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는 기술 하나만 익히면은 평생을 먹고 살지 않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근데 그때 치료를 다닐 때는 아 면허만 따면 뭐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런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달랐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 4년간 20여 년간 뭐 거의 5천 1억 이렇게 소요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일반이 지금 이제 치과도 전문의 제도가 정책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일반의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진료를 보편타당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갖고 세미나를 주체적인 자세로 다니는 게 좋지 이 쌤이나 저 쌤이나 급하다고 남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에 맞는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진정 뭔가. 실제 가보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건질 거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차라리 가족들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어쨌든 코로나 가시면 가족들하고 좀 주말에 놀아주고 그 휴식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그리고 옥석을 구분하고 내게 맞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가. 정말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뭐 모든 게 다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만 있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결혼도 해보고 후회했다고 세미나도 너무 안 다니지 말고 적당히 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요즘은 특히 저렴한 세미나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할 겸 이런 데 좀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만 끝나면 또 앞으로 이런 또 세미나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코로나만 끝나면 또 이런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